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6월 3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시 3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엔터주와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엔터라고만 하지 않고 엔터 미디어, 엔터주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음원과 관련된 그런 기획사들을 말하죠. 매니지먼트사.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 매니지먼트사라고 했고, 요즘에는 엔터주라고 보통 이제 지칭을 하죠. 수년 전부터. 엔터주가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혹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뭐 A 스토리, 뭐 이런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니까 즉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자, 보통 엔터 미디어, 미디어 엔터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하나가 첨부되는 게 있어요. 미국장 보면은 엔터주가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엔터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엔터주들과 함께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강원랜드. 강원랜드도 엔터주에 속합니다. 즉 카지노사도 엔터주, 즐긴다 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주에 미디어 엔터 뭐 이런 쪽을 갖다가 전체를 다 아우를 때 보통 이런 카지노도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순환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순환매를. 자,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일방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다 오르지 않거든요. 모든 섹터들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소재주 오르고 부품주 오르고 장비주 오르는데 이 장비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전공정 장비냐 후공정 장비냐, 그죠? 얘에 따라 틀리고, 뭐 클린룸들은 클린룸대로 별도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공정에서도 또 이게 공정별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걔네들끼리만 오르고 또 저쪽 같은 전공정이지만은 다른, 전공정 내에서 다른 쪽에 속하는 애들은 또 오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보입니다. 여기가 오르면 올랐다가 여기가 쉬면은 여기가 오르고, 다시 여기가 올랐다가 쉬면은 또 이쪽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큰 섹터 내에서의 어떤 순환매를 갖다가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엔터, 미디어, 그 다음에 카지노, 이걸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게 먼저 오르고 그 다음이 뭐고 그 다음이 뭐냐 라는 거를 갖다가 순번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아쉬워요. 자금은 한정적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로서 항상 이런 고민을 들죠. 그냥 대표주 하나씩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부터 항상 고민했던 게 어떤 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가고 그 다음에 뭐 갈까 해서 순서대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순서대로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순서대로 먹으려다가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먹는 거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섹터에서의 순서를 갖다가 왜 고민하느냐. 사실은 종목별로 순서대로 먹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지만은 섹터는 의외로 맞을 때가 의외로 종종 있어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어떤 게 가장 먼저 수혜가 되고, 이게 섹터별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장비주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요번에 장비를 갖다가 뭐 DDR5 쪽으로 장비를 대거 교체를 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유지보수에서 이제 이쪽 관련 장비를 갖다가 대규모로 뭐 바꿀 예정이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진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죠?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낸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DDR4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우리가 대응하기 때 예, 이렇게 써먹기도 하는데 엔터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물론 엔터주랑 미디어주랑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 여태까지 같이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들어오면서 예, 상장하면서 이 우리나라 어떤 미디어 콘텐츠 관련 그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2010년대 중반에 예,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엔터주밖에 안 보였었죠, 사실은. 예, 그리고 엔터주도 또 예전에는 SM이 가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JYP 엔터가 주도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예, 요렇게 돼 있고 지금은 또 하이브가 많이 핫하죠. 많이 핫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컨택트라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예, 우리 뭐 다시라는 말이 참 그런데 원래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게 그래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또 어떤 게 또 덜 받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먼저 갔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의외로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높아요.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뭐 화학이다 이러면은 화학 소재다 이러면은 뭐 나프타 관련주가 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요걸로 설명하면 되죠. 건자재가 가장 쉬워요. 예, 건자재가 가장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다 건설하는데 이 밑에 지하를 파죠. 예, 여기다가 파이를 칩습니다. 예, 파이를 싣고 그다음부터 이제 콘크리트를 갖다 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철근을 박죠. 그죠? 철근 박으면서 또 뭐하죠? 거푸집 들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층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창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조경하기 전에는 뭐예요? 빌트인, 가구, 가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벽지랑.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 건자재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또 건자재만큼. 예, 모든 섹터에서 이런데 사실은 미디어랑 엔터랑 그다음에 카지노를 갖다가 순서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은 어떤 게 먼저 풀릴지를 갖다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의외로 좀 쉽습니다. 예, 의외로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자, 정부에서 예, 집단 면역이라는 거를 갖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단 면역. 예, 집단 면역. 자, 이 집단 면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집단 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거를 고민했을 때 미디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엔터가 먼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미디어보다는 엔터주가 먼저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미디어주 같은 경우는 예, 뭐가 있냐면은 일단 풀이라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디즈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러죠. 하반기 때. 예, 그러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생깁니다. 여기에서의 구작을 기준으로 신작이 아닌 구작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작을 갖다 만들지 않아도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효과를 볼 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만 본다 했을 때 자, 이 미디어주들의 수혜는 뭐예요? 자유롭게 해외 로켓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유롭게 해외 로켓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유롭게 국내에서도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즉, 기존에 못했던 텐트폴 드라마들을 갖다가 속속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텐트폴이라는 게 항상 플랫폼은 한정돼 있어요. 공영 TV, 예, 그 다음에 뭐 케이블 방송, 예, 그리고 어떤 OTT와 같은 이런 플랫폼이라는 그런 한정된 플랫폼 안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갖다가 지금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의 누리지 못하죠. 예,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뺀 요 플랫폼 하에서 텐트폴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즉 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거는 텐트폴 드라마를 갖다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해외 로켓을 드디어 갈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밖에. 그러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뭐냐면은 집단 면역을 이뤄냈을 때 뭐냐면은 해외 로켓이나 이런 것도 갈 수 있지만 우선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매출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예매죠. 예매. 예매로 벌써 예고가 됩니다. 기획 단계부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뭐 유럽 어디에서, 중국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이런 식으로, 혹은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매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매가. 콘서트 투어 자체가 중단됐는데 이 콘서트 투어 자체가 가장 큰 매출처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방송이 중단되진 않잖아요. 그죠? 방송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매출이 큰 콘서트 자체가 뭡니까? 중단됐어요. 그냥 중단도 아니고 투어죠. 얘네들은 투어를 합니다. 그죠? 몇백 며칠, 뭐 한두 달씩 투어를 합니다. 해외 로켓가 아니라 해외 투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가장 큰 그러한 수혜와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콘서트 재개는 단순히 영업을 갖다가 정상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적을 점프시킬 수 있죠. 자, 저 이전 방송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게 뭐죠? 코로나 시대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온라인 플랫폼,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의 기존의 정상화, 즉 콘서트 투어가 정상화됐을 때 어떻습니까? 실적은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자, 그럼 카지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 그러나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L과 같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롯데 관광개발도 있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한 템포 늦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국내 집단 면역이죠. 죄송합니다. 집단 면역과는 무관하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혹은 해외에서 직접 카지노를 위해서 방문하는 VIP 회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국가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쪽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이 됐어도 그쪽에서 출국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출국하는데 어떤 절차를 또 따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정 부분에 어떤 제한 요건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템포, 엔터보다는 한 템포가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엔터주가 그나마 좀 빠르지 않을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카지노,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 콘텐츠,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 콘텐츠 뭐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엔터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서 중국이라는 시장 있죠. 중국이라는 시장. 여기서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파급력은 또 굉장히 커지겠죠. 파급력이 굉장히 물론 뭐 세계 다가 중국 영향권이 굉장히 크지만은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뭐 내내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엔터주는 2017년 18년도 맞을 겁니다. 2017년 18년도 뭐죠? 그냥 이렇게 볼까요?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맞죠?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강한 그런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계속 쉬었어요. 사실은 계속 쉬었습니다. 자, 그럼 하지만은 그 뭐죠? A스토리 같은 이런 종목들 굉장히 핫했죠.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 A스토리나 이런 종목들은 뭐죠? 말 그대로 올해서야 굉장히 부각됐어요. 중소형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죠? 중소형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즉 올해에서 부각됐기 때문에 충분히 심고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제작하고 저런 것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저기 디즈니 OTT가 들어오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고 뭐 이런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결국에는 판매할 수 있는 구작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J 콘텐트리와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가 가장 실제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일 거예요. 그렇겠죠? 가장 큰 수혜일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그렇지만은 진짜 제가 지금 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결국엔 그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수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부분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엔터주가 1순위, 그 다음에 이 카지노주가 2순위인데, 같거나 엔터주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가 엔터고, 엔터고, 그러면은 크거나 같은, 카지노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서 크다라는 건 먼저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가장 먼저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이제 따졌을 때 요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니까,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증권사들이 최선호주, 차선호주, 관심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엔터주 쪽에다가 최선호주를 주고, 그 다음에 카지노 쪽에다가 차선호를 한 다음에 관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두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